안녕하세요. 팔자를 벗어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지 했죠. 간지. 그럼 우리가 이 간지를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가벌,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 간지가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육친에서 배웠어요. 비견이다, 식신이다, 상관이다, 정제다, 정관, 정인이다, 평인이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간지가 살고 죽는 것, 그러니까 힘이 있고 힘이 없고, 이걸 보는 게 12운성이에요. 12운성. 그래서 오늘은 12운성을 할 건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외울 때 생욕, 대록, 왕세,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외우거든요. 생지, 욕지, 관대지, 록지, 왕지, 쇠지, 병지, 사지, 묘지, 절지, 태지, 양지 거든요. 그래서 생지는 뭐냐면은 막 이렇게 이제 출생을 한 거예요. 내가 태어난 거예요. 막 태어나니까 힘이 왕창 좋아요. 예. 막 아가야들 뭐 왕 하고 막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얼마나 그 기운이 강합니까, 그죠? 그렇게 강한 기운입니다, 생지가. 그다음에 욕지는 이제 애가 좀 애를 먹이죠. 막 이제 막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뭐 그것도 안 하고 막 이게 이 애도 먹이고 뭐 아무튼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욕지는 우리가 이게 상승 흐름인데 조금 출렁인다. 뭔가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가기 위한 이 준비 단계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주춤하는 단계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또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부끄럼도 없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욕지를 갖다가 목욕지를 갖다가 이렇게 좀 털어먹는다. 아니면은 이게 풍류 뭐 이렇게 술 먹고 유흥도 좀 즐기고 이런 시기로 봐요. 예, 욕지를 목욕지를. 그다음 관대지는 이제 뭐 중고등학교 대학생 이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운으로 보면은 이때 막 뭐 겁 없는 시절이죠. 막 그래서 어깨 힘주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기운적으로 상당히 강한 시절이다. 관대지도. 그럼 록지는 이제 막 이제 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직장에 참여한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막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 시기도 굉장히 기운이 강하죠. 근데 왕지는 이제 자기가 성공을 한 거예요. 뭐 직장이면은 높은 자리에 오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장사를 하면은 매출이 좀 빵빵한 사업장을 가진다든지 그렇게 성공을 한 거고, 쇠지는 이제 서서히 노쇠해지는 거죠. 좀 마무리하고 은퇴 시점도 됐고 뭐 이런 뭐 장사나 이런 사업도 이제 뭐 아들 딸한테 물려주고 이런 식인 거죠. 쇠지가. 그다음 병지는 이제 막 늙었으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사지는 늙어서 죽는 거고, 묘지는 죽어서 땅 속에 묻히는 거고, 그다음 절지는 아예 그 흔적마저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태지는 다시 우리가 마치 환생하듯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되는 거고, 양지는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거고. 그럼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묘지에 들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하나의 순환, 이 순환을 갖다가 나타내는 게 12운성입니다. 그래서 이 기운의 세기를 보고 우리가 네가 장사해도 좋다, 뭐 투자해도 좋다, 사업해도 좋다, 아니면 네 올해 관운이 좋구나 하는 통변이 사주풀이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외우고 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일생처럼 태어나고 죽고 뭐 사라지고 다시 잉태되고 하는 이걸로 이해를 하면서 외우면은 잘 외워져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간은 보통은 양간은 이전 계절 전 계절의 생지에서 장생을 하고, 은간은 다음 계절의 왕지에서 장생을 해서 거꾸로 내려와요. 예. 이게 병화가 양간. 양간, 은간은 남자, 여자를 보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그죠? 양간, 은간.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정화가 뭐 이렇게 같은 여름의 기운, 병정인데 이거는 남자처럼 강한 그런 치고 나가는 기운이고, 정화는 여자처럼 이렇게 보듬고 있는 어떤 기운의 양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병화가 치고 나간 다음에 남아있는 양이 음간이다.
그래서 보통 인시 같으면 새벽 3시 반부터 아닙니까? 죠 새벽 3시 반에 병화는 장생을 하니까 힘이 상당해요. 근데 정화는 태양은 뭐 하늘에서 저 멀리서 떠 있지만 땅바닥은 아직도 온기가 따뜻한 온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지예요. 사지면은 거의 뭐 늙어서 죽는 단계잖아요. 기운이 약하죠. 그죠? 그래서 기운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기운하고 같이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묘지는 병화가 자라면서 조금 주춤을 하고, 그 다음에 병지도 아직 정화는 힘이 없죠. 뭐 늙고 병들고 이런 단계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병화는 진에서는 관대지니까 나름 이때부터는 또 힘이 있죠. 대록 왕세병 이 시기에는. 그죠? 그 다음에 정화는 진에서 쇠지잖아요. 그래서 음간의 쇠지는 조금 약하다고 봐요. 양간의 쇠지는 그래도 힘이 있는데, 그래서 정화의 쇠지, 정화는 좀 힘이 약하다. 그 다음에 왕록대 이 기간에는 뭐 사오미 이 기간에는 병화든 정화든 다 강하고, 그죠? 신유술 이 기간에는 이제 병화는 태양이 이제 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병사묘 조금 태양의 기운, 양간의 기운은 떨어지는데, 그래도 땅바닥은 아직 온기가 있다는 거예요. 온기가. 그래서 유금에서 다음 계절의 왕지에서 생정도의 힘은 있다. 근데 이게 생정도의 정화의 생정도의 힘은 약해요. 그죠? 치고 나가는 힘은 아니고, 치고 나가고 난 다음에 남은 양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기운 여력이 있다지 이게 뭐 장생지처럼 힘이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해자축 겨울로 들어가면은 아예 뭐 끊어서 없어지고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고 자라고 이런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병화가 사묘절태양 이 기간에는 굉장히 병화는 힘이 약해요. 이 기간에는 마찬가지로 정화도 뭐 이 기간에는 힘이 없는 거고, 사병세 이까지도 정화도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힘의 크기를 보고 우리가 통변을 할 때, 풀이를 할 때 해도 좋다, 길하다, 길하지 않다 이걸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양간, 음간, 양지, 음지, 뭐 천간, 지지 다 보셔도 돼요. 해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면은 뭐라고 그랬죠? 임수잖아요. 임수의 흐름이 어디에서 제일 강하겠습니까? 해자 쪽에서 제일 강하겠죠. 그죠? 임수는 그러면 어디에서 장생을 하겠습니까? 이전 계절의 장생지. 그죠? 이게 인신사이가 어떤 기운이 시작하는 어떤 계절을 여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수는 이전 계열 신에서 장생을 하죠. 그래서 신에서 생욕대로 왕세병사 묘절태양 이런 식으로 흐름을 이어갑니다. 그래프는 참조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개수는 어디에서 장생을 하겠습니까? 이게 개수죠. 개수는 다음 계절에 왕지에서 장생을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 계절은 뭡니까? 봄이죠. 묘에서 장생을 하죠. 묘에서. 그래서 묘에서 장생을 해서 거꾸로 내려와요. 그죠? 거꾸로. 생욕, 대록, 왕세, 병사, 묘절태양 이런 식으로. 그죠?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걸 무작정 암기를 하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음간은 겨울의 다음 계절은 뭡니까? 봄이죠. 봄에서 봄의 왕지, 좌우묘유가 왕지거든요. 봄의 왕지에서 장생을 해서 거꾸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양간은 이전 계절의 장생지, 인신사의 계절을 여는 기운이죠. 여기에서 장생을 해서 순행하여 내려오고, 음간, 양간이, 음간은 역행, 그 다음에 양간은 순행. 항상 양간은 이전 계절, 음간은 다음 계절. 그러면 이게 좀 외우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편하게 보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병정사오 무기
이게 화토동법이라고 같이 간다 했잖아요. 여름의 기운이잖아요. 그러면 삼합으로 볼 때 여름에 화운동을 하는 거는 뭡니까? 인오술이죠. 인오술. 그래서 인에서 오까지는 양간이 힘이 있다. 병이나 사가 힘이 있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오에서 술에는 음간이 어느 정도 힘이 남아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사오미에서는 둘 다 강하고, 무토는 병을 따라가니까 이쪽에서 힘이 있죠. 기토는 정을 따라가니까 이쪽에서 힘이 있죠. 힘이 있다는 게 사오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병이 봄에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 정이 가을에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힘이 있는 구간은 사오미, 여름이고, 그죠? 그 다음에 경신, 신유는 검운동을 하죠. 검운동은 삼합으로 뭐가 합니까? 사유축이죠. 그래서 사에서 유 사이에 여기에는 경금이 양간이 힘이 있다. 그 다음에 유에서 축 사이에는 음간인 신금이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 신유술에는 둘 다 강하고, 그죠? 요 구간에는 경금이, 요 구간에는 신금이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갑을 인묘 이 같은 경우 뭡니까? 해묘미 목운동이죠. 봄운동이죠. 해에서 묘 사이에는 양간 갑, 그 다음에 묘에서 미 사이에는 은간 을이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 인묘신에서는 둘 다 당연히 힘이 세고, 그죠?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4, 5 이 구간에서는 묘가 어느 정도 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자축 여기에서는 갑이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신자진 이건 수운동이죠. 똑같죠? 신에서 뭐가 한다고 했습니까? 양간 임수가 장생을 하잖아요. 그죠? 신에서 자 사이에는 임수가 어느 정도 힘이 있다. 그 다음에 자에서 진 사이에는 개수가 어느 정도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자축은 둘 다 강하고, 인묘 이 구간에는 개수가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유 이 구간에는 임수가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 신유술 이 구간에는. 그 다음에 인묘진 이 구간에는 개수가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 이렇게 크게 이해를 하시면은 12운성을 외우는 게 좀 편하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제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양간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음간도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 것 같지만도 이게 좀 크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 해수를 갖다가 재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로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 장사를 시작하겠다, 뭐 돈벌이를 하겠다 하면 언제부터 잘 되겠습니까? 요것부터 잘 되겠죠. 신유술부터 해수가 장생을 하니까, 그죠? 요부터 재물의 길한 시기다. 이 해수가 힘을 가져가니까. 그래서 요쯤부터 장사를 시작하면은 해자축까지 쭉 장사가 잘 되죠. 근데 이게 해수가 아니고 자수다. 자수 같으면은 여기에서는 자수가 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데, 그래서 자수를 쓰는 사람은 이 구간에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장사나 사업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음간, 양간, 음지, 양지를 같이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운성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답답한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격국용신 같은 거 보면은, 몸이 신약하면은, 일간이 신약하면은 인수를 용신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인수를 용신으로 삼아 가지고 인성운이 들어오니까 뭐 사업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뭐 절에 가서 물어보니까 절에서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 전에 상담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뭐 이렇게 약국을 열었는데, 뭐 병원 앞에서 약국을 열었는데 그 돈도 안 되고 돈만 계속 나오고, 약사도 뭐 한 달에 500만원인가 주면서 채용을 해가 쓰고 있는데 장사도 안 되고 어찌해야 되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12운성을 보면은 만약에 이제 간목에 예를 들면은 작년, 올해, 내년이 해자축 인성운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했죠. 간목의 경우에는 뭡니까? 간목을 생하는 거 수기운이 인성이잖아요. 그러면 간목이 극하는 거, 간목이 극하는 게 토가 재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토는 뭡니까? 여름의 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겨울에는 여름의 기운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시기예요. 돈이 안 되는 시기라고. 그죠? 돈이 안 되는 시기에 돈을 벌겠다고 돈을 투자를 하니까 되겠습니까? 돈이 나가는 시기인데. 그래서 격국용신으로 해서 뭐 좋다 싫다 이거는 건강, 본인의 뭐 건강이라든지 삶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본인이 이제 예를 체력이 너무 딸렸는데 인성운이 오니까 뭐 책이나 보고 공부나 하고 이래 하니까 한결 뭐 건강도 좋아지고 그다음 환경도 좋더라, 이런 형태대로 격국용신을 참조해야지. 이게 뭐 좋다 해가지고 뭐 사업도 좋고 뭐 직장도 좋고 재물도 좋고 뭐 공부도 좋고 다 좋다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좋을 수가 없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봄이 좋으면은 봄에는 가을이 아픔이잖아요. 봄에는 가을바람 안 붑니다. 그래서 봄이 뭐 격국용신에서 좋은 계절이라 하더라도 가을을 갖다가 자기가 재물로 쓰면은 그 시기에는 재물적인 고충이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런 12운승을 염두에 두고 사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주는 건축도면 인생설계도라 그랬잖아요. 이 12운승을 보면은 여기서 내 기운들이 좀 좋아지고 폼이 나고 폼이 안 나고 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 자, 지금 우리가 기본 명리도를 해갖고 엄양오행 육친간지 12운승까지 왔습니다. 그죠? 이 엄양오행 이게 뭐 처음에는 잘 눈에 안 익고 이렇게 이해도 안 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또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우리가 지금 거의 역학에 뭐 발을 담겼다 하면은 큰 주제가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거의 평생을 공부를 합니다. 평생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의미를 확장을 하고 좀 더 유용성 있게 좀 더 이렇게 관계를 좀 더 풍부하게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주 기본 기초는 다 이거예요. 이걸 다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뭐 생소하고 그렇더라도 자기 사주를 딱 띄워놓고 이게 편제잖아요. 이게 자기 사주라는 편제잖아요. 편제가 뭡니까? 배우자도 되고 재물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배우자가 또는 재물이 사오미 때 이때는 좀 힘들었다, 뭐 재물적인 고충이 있었다, 아니면 배우자가 아프든지, 예. 또 배우자가 이 편제 같은 경우에는 부친도 되잖아요. 부친, 뭐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 잘 안 되든지 아버님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자기의 글자하고 이런 운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돼요. 항상 이때는 좋았다, 이때는 나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사주 공부입니다. 이게 본인의 사주 건축도면 인생설계도를 참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뭐가 어떠니까 뭐 부적 쓰라, 뭐 살풀이 해라,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시면 진짜 안 돼요. 그냥 건축도면 인생설계도를 풀이한다. 친구가 얘기를 해준다. 친구가 야, 니 사오미 때는 사업하지 마라. 12운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사주를 참조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팔자를 벗어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